오늘 다룰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언론에서는 그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상대로 면접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보도가 꽤 많았고, 심지어 어떤 통신에서는 단독이란 걸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강훈식 실장 내정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둘 중에 하나가 될 줄 알았고, 근데 의외로 이제 지명된 인물은 한성숙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전 의외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조금 좀 의외였던 음, 것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오래 호흡을 맞췄던 것은 음,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성호 장관이 있고 또 그렇죠. 강훈식 실장도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과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좀 둘 중 한 사람이랑 합을 맞추지 않을까 했고 여당에서도 실제로 그런 시각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아요. 예, 조선일보는 그리고 차기 국무총리의 뭐 정성호 유력 이렇게 보도를 내기도 또 오보를 했었잖아요. 냈구나. 예. 근데 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를 보면서 되게 의외이기는 한데 좀 신선하고 아무래도 이목이 쏠리는 효과도 좀 있는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었다면은 좀 이만큼 사람들의 주의가 많이 집중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설희 기자는 어때요? 언론 보도는 우리 지금 낯설다고 네네.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엇갈렸었잖아요. 좀 어떻게 예, 보셨어요? 예. 뉴시스가 강훈식 내정이라고 보도를 했고, 저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정성호 장관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강훈식, 정성호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막판이 고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부 오보가 됐잖아요. 이제 사실 이래서 인사 기사가 진짜 사실 어렵고, 사실 기자들이 오보를 쓰면 나중에 AS 기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뉴시스가 AS 기사를 썼는데 뭐 실제로는 강훈식 실장이 이제 내정 단계까지 갔다가 막판에 한 장관으로 틀어졌다 뭐 이렇게 좀 AS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셋 중에 어쨌든 제일 거론이 안 됐었는데 그 한 장관이 되니까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인사 기사 틀린 거니까 정말 원고에 없이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네. 제가 그 박근혜 청와대 나갈 때 그 김기춘 비서실장 뒤에 비서실장을 누가 맡냐 이게 이제 되게 초미의 네.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취재를 하려는데 진짜 박근혜 때 지금 돌아보면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저도 막 온 곳에 전화했는데 되질 않고, 음.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조선일보의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내정됐다 일면 톱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면 톱으로.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나오면 조선일보에서 나오면 야씨 못됐구나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막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줘.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NCND라고 봐들이잖아 우리는. 아, 그쵸. 그래서 아침 한 11시 정도 나와서 넘어서부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연합뉴스부터. 이런 받았군요. 받은 거지 일종의 이런 설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한 줄 쫓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아침에 전화했던 그분이 모르겠다 그러더니 아침 밥 먹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시쯤 된가 아무튼 근데 전혀 다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적어낸 거죠. 그 뭐라 그러지? 오보를 낸 오보 낸 거잖아요. 거죠. 일면 톱에 썼는데. 예, 일면 톱인데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렸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걸 여지없이 기대를 배반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그때는 좀 편했죠. 우리는 근데 돌아보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기사는 오보가 많다. 그래서 섣불리 보도하면 아침에 낭패를 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급작스러운 그 유턴이 있었는데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하인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뭐 정성호 장관은 그런 얘기를 좀 했대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정성호 유력이라고 보도가 뜨고 나서 이게 아마 국무회의 끝나고 대통령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게 독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를 샀다. 시점상 그죠. 이 지금 시점에 이제 독대하면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저거는 이제 유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좀 이런 근거로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정말 시킬 생각이 있었으면 나한테 물어라도 봤을 텐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둘이 이제 40년간 친하기 때문에 가끔 국무회의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강훈식 실장은 진짜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한 것 같고 또 본인도 좀 생각이 있었던 것 저도 같고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훈식 실장도 자기의 다음 스텝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쪼끔 이해가 다 맞았을 것 같은데 다만 인제 후임 비서실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좀 마땅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강훈식 카드, 정성호 카드 둘 다 지금은 어쨌든 정권 극초반인데 뭐 정권 말기에 쪼끔 더 안정감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정말 대통령이랑 합이 잘 맞는 그 인사 카드를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세이브한 측면도 있는 것 음. 같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비서실장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된 사람을 쓴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그 정성호 장관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유경선 기자 말 따르면 그 어쨌든 그 한성숙 그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여성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처음 하신 분이 이제 한명숙 총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말하면서 가끔 이름이 헷갈리는데 혼나오는데 앞에 한자고 뒤에 숙자가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좀 있는데 혹시 뭐 친척 관계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 같은 성씨라는 점이 있고 뭐 부장 잘 아시겠지만 첫 여성 총리가 2006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취임했던 이제 한명수 전 총리였는데 이제 만약에 이 인사청문회를 이제 한성숙 총리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은 20년 만에 역대 이제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배출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어쨌든 뭐 여성 총리의 발탁은 되게 반가울 만한 일이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좀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이제 총리가 될 경우에 두 번째인데 그럼 이제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인데요.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프로필을 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일단 한성숙 후보자 1967년 6월생이고요. 경기 의정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8호 학번인데 김혜경 여사와 숙대 8호 학번 동문이더라고요. 어, 또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컴퓨터 전문지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요. 되게 흥미로운 이력이었어요. 예,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서 그리고 1997년 엠파스 창업 멤버로 합류를 합니다. 또 그리고 2007년에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입사했고요. 입사 10년 만인 2017년에 네이버 대표이사에 선임됐어요. 2022년까지 재임했고요. 이후에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책임을 지는 의미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네이버에서 유럽 시장을 총괄하는 유럽 사업 개발 대표 또 고문 같은 자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2025년 6월에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내 포털 사이트 중에 첫 여성 대표이사를 지낸 거고 그리고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 그 국내 100대 기업 중에 재벌가 출신이 아닌 유일한 여성 CEO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 셀러리맨의 신화 같은 인물이고 또 미국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프로필은 뭐 굉장히 대단한 그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아까 그 유경선 기자가 말했지만 그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입지전적이거나 뭐 우리가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여성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한국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 CEO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경선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국내 100대 기업 CEO 중에서 이 재벌가가 아닌 유일한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이제 CEO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재직 당시에 보면은 이 100대 기업 CEO 중에서 여성 CEO가 딱 3명이었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였고요. 이 나머지 2명이 호텔신라의 이부진 대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메일유업의 김선희 대표인데 이 메일유업의 김선희 대표는 이 메일유업 창업자의 조카이기 때문에 재벌가 출신인 거죠. 저도 정보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 그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끄럽지 않게 성과를 내는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조용하게 하시는 분 같다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뭐 네이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특히 전성기 때 뭐 네이버 커머스 성장을 주도하고 뭐 예전에 카카오가 동네 상권 침해로 막 시끄러울 때 네이버는 뭐 중소상공인하고 협력을 하고 해서 뭐 이런 협업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는 좀 좋았던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의견하고 제 의견을 좀 덧붙여봤고요. 자, 한 후보자가 내정된 후에 많은 언론에서 네이버 출신들의 약진이 이재명 정부에서 두드러진다고 보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또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 다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느 회사나 그렇듯이 조금 들어보면 사실 사장 좋아하는 그 회사원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성숙 후보자가 뭐 직원 평가가 아주 막 좋기만을 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네이버 출신이 잘 나간다는 점에서 이왕이면 좀 윈윈을 하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을 선호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한 분 들어가고 또 이어서 가는 건지 뭐 어떻습니까, 그건? 어 그거는 이제 뭐 네이버가 워낙 굴지의 또 IT 기업이기도 하고 또 네이버가 성남시에 있어서 그럴까요? 잘 모르겠네요. 네이버 관계자들이 국가 일에 이제 요직에 많이 앉는 건데 이게 네이버 측에서는 좋은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좀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 현장의 고충 같은 거를 어쨌든 그 정부에 좀 전달하거나 그럴 일이 있잖아요. 뭐 규제 완화 문제 같은 걸 건의할 때도 좀 대정부 소통 채널이 좀 원활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좀 이번 인사가 어쨌든 대기업 CEO 출신이자 이제 최초의 이 IT 기업 출신이 이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점이 의미가 좀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대 이 총리 이렇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정치인이나 뭐 정통 관료, 법조인, 학자 출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권력과 이 부의 중심이 좀 어느 섹터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좀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법조인이나 뭐 교수들의 뭐 지식이 좀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정말 이게 국가 생존을 위해서 뭐 민간 기업의 뭐 혁신 마인드라든지 뭐 AI 분야의 전문성 같은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시대적 흐름을 잘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단정을 할 들었습니다.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제가 지식은 짧지만 사실 교수 출신들보다는 네이버 출신들이 가는 게 전 훨씬 낫다고 봅니다. 교수님들 이 현장에 가셔서 하시는 거 보면 좀 약간 현실하고 괴리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기업에서 현실을 알고 좀 접해본 분들이 가는 것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만 네이버가 좀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 반대 아. 정권에서 찍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양날의 칼 같은 건데 음. 일단 그 기업인들이 가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한성숙 우리가 후보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의 업적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성격은 어떤 분인지 기자도 잠깐 하셨고 그래서 언론에 친화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언론에 자주 등장하시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이 있었던 편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업무 스타일이나 뭐 업무에 임하는 자세나 뭐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네이버 대표이사 재직 때 사장실을 옮겼대요. 그런데 이제 층수가 더 높았는데 이걸 좀 낮은 층수로 낮췄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임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옮긴 방이 그 예전 사장실보다는 좀 작은 규모여서 이런 점은 언론에서 좀 좋게 봐줬었던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이제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는 국회 상임위 회의도 많이 나가시고 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그랬대요. 말귀를 좀 그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야기를 좀 겉돌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완전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현안을 굉장히 좀 빨리 파악해서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좌진이 써주는 걸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그 어떤 현안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꽤 단시간 내에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학습 능력이 빠르고 또 맥락을 짚어내는 능력이 좋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방송 소질 같은데요. 뭐 말씀 잘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국무회의 영상 같은 거 봐도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 장관 때도 현장 라이브 많이 하셨다고. 예, 예. 그 국무회의 라이브 아까 음.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 라이브로 챙겨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성숙 후보자를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좋게 기억을 하는 모습이 있고, 또 국무회의가 이제 비공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비공개 전환 되기 전에 꼭 알리고 싶은 부처 현안이 있으면 대통령의 비공개 전환 그거를 멈춰 세우고 지금 제가 지금 부처 현안 하나 홍보만 하겠다. 뭐 이렇게 오. 말한 적도 좀 대단한 본 수완이네요.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미디어 이해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한번 이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장관 때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여러 정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처의 특성상 정책 설명회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안에 익숙하신 분이고 그런데 겉도는 얘기는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회를 열어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를 했다고 해요. 그 부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반응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브랜드 든 생각인데 제가 요전에 문화부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유영 장관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쇼맨십도 좋고
현안이 나오면 그 다음날 그 현장을 가요. 뭐 언급하면서 야, 이 사람은 언론에 어떻게 실리는 줄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유경선 기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성수 후보자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현장 대응력이나 그 현안 대응력이 좀 임기응변적인 능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이거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강연을 가셨는데 자기 앞에서 그 한성수 후보자 강연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대요. 갔는데 말을 되게 조용조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획기적 스타 CEO는 아니었지만 평범한데 조용하게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윗사람들 특히 여성 고위 관계자로 올라가신 분들 보면 대부분 좀 적극적이시고 자기를 어필하는 성격이 강한데 자기가 그때까지 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좀 조용하고 자분자분한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그 중기부 장관으로 가서는 굉장히 좀 쇼맨십도 있으신 것 같고 자기의 숨겨놨던 능력을 발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